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현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고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다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여수 MBC는 새해를 맞아 지역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직접 올 한 해 역점 시책을 듣고 있습니다. 여수 MBC 신년 특집 새해 설계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전라남도 현안과 도정 운영 방향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도지사 대담은 김종수 기자가 도움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대담 시간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침 오늘이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일요일 아침인데요. 기해년 설을 맞아 우리 전남 동부 지역 시청자께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해년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도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향우님들께서도 이렇게 설 명절을 통해서 이렇게 귀향을 해 주셨는데요.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우리 도민들과 함께 행복한 전남,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남 도정을 이끄신 지 6개월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정신없이 지내서 지난 7개월간 사실 대단히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제 한 7개월 지나면서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우리 여수권에 연도 연륙 사업도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또 한전 공대 유치 문제가 나주 혁신 도시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대단히 우리 도민들과 함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작년부터 이제 민선 7기 4년간의 밑그림을 그리고 또 국회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바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도정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은 전라남도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나름대로 자신감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역단체장은 직무 수행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좀 부담이 좀 많이 됐습니다. 연속해서 1위라고 하니까 도민들이 또 축하의 말씀도 하셨지만은 어떻게 해서 1위가 됐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성과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다행히 이제 올해 국고 예산이 작년 국회 통과 과정에서 대거 많이 확보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도민들께서 후한 점수를 주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기대하겠습니다. 지사님의 그간 발언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키워드가 행복인 것 같습니다. 행복, 참 따뜻한 단어인데 도정의 초점도 도민 행복입니다. 행복을 위한 첫걸음, 아마도 그 안정된 일자리일 것 같습니다. 전남도는 일자리 정책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조직 개편까지 이렇게 단행했습니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예, 성과를 말하기는 조금 아직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고용 통계에 의하면은 전라남도 고용률이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높은 편이고 청년 실업률도 대단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 측면은 이제 바람직한 측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대단히 지금도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이제 역외 유출,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이랄지 타 자치단체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인구 문제까지도 함께 사실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로 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취임 바로 직후에 우리 시장 군수님들과 함께 일자리 만들기,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에 특히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자 이렇게 결의 다짐 상생까지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우리 산단에 대해서 도내 산단 분양률이 제가
왔을 때보다는 많이 지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20%대 산단 분양률이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에 대해서 저도 함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일선 시군과 함께 특히 이제 우리 동부권은 산단이 이렇게 국가 산단이 있고 또 광양 제철이랄지 또 순천에도 주요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부권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특히 우리 지역 인재를 많이 좀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죠. 예.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기자, 전남도 일자리 정책에 관련해서 준비된 질문 하나 있죠. 네. 말씀하셨지만 이제 김영훈 도지사께서 늘 강조해왔던 부분이 이제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 이 가운데 이제 청년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 기반 조성 통한 이른바 이제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좀 부진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반 조성 외에도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다. 이를 알릴 수 있는 홍보 계획이나 관련 구체적인 계획도 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청년 일자리가 저도 많이 창출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통계를 보면은 작년에 제가 오기 직전에 청년 실업률이 13%대였어요. 근데 작년 연말은 5%대로 이렇게 많이 낮춰졌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조선업종을 비롯해서 고용 증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이제 마을로 내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을 월 200만 원씩 정도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해 가면서 청년들을 고용을 하는 형태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에너지밸리 쪽에도 지식정보문화산업은 아무래도 청년들이 좀 관련된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청년 창업 농장을 지금 한 25개쯤 있습니다만 앞으로 100개까지도 늘려서 청년들이 영농 창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청년들이 뭐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청년 희망 디딩 공간, 청년들이 소통 공간이죠. 그래서 앞으로 100개소까지 만들어서 청년들이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 또 창업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직접적으로는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직활동 수당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급하고요. 또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우리 기업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는 주거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고요. 청년 근속장려금이라 해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4년간 근무하면은 근속장려금으로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보면은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한 700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우리 어르신들도 청년 일자리를 많이 걱정을 하고 노인 어르신 일자리보다도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전라남도는 일선 시군하고 손잡고 청년 일자리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인재 육성 이 부분에 각별히 이제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능력 있는 인재를 우리 지역이 나서서 육성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름이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그 내용을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인재 육성 기금이 한 500억 좀 더 넘게 있습니다만 기금 이자만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중고 대학생 장학금 위주로 특히 어려운 그 계층의 장학금 위주로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요. 저는 우리가 인재를 키우는데 너무 인색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다리나 뭐 여러 가지 도로 뭐 이런 거 건설한 데는 1,000억, 2,000억 뭐 몇천억씩 쓰는데 매년 그래도 인재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한 100억 정도는 기금으로 써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10억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폭 상향 조치하고 필요하면은 우리 도비로 인재 육성 기금도 더 늘리고
또 도민행복발전소,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도민행복발전소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금 나온 것도 인재육성기금으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고 각 산업 분야의 혁신 리더 인재들을 많이 키우자. 그러죠. 그래서 각 뭐 농업이나 수산업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각 산업 분야. 또 우리가 사회적 여러 가지 기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활동 분야 이런 분야까지도 저는 인재들이 많이 혁신 리더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재 육성 기금 출연을 대폭 늘리고 매년 우리가 쓰는 비용도 100억 이상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각 분야의 혁신 리더들을 대폭 육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이면은 정치 분야에서도 제2의 제3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 그런 인재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지역의 인재가 더 이상 이제 역외로 빠져나가는 일은 없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재 육성 이 두 개의 과제는 결국 인구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동북권의 시장 군수와 대담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전남도의 인구 정책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제 먼저 기농 기촌을 좀 우선 많이 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한 달 살아보기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었고요. 또 체류형 농촌형 창업지원센터 전남에서 먼저 와서 이렇게 주거를 하면서 실습 농장을 통해서 먼저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사는 연습을 통해서 실제 이제 우리 전남으로 기농 기촌했을 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서 올해부터 지금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또 출산율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에 대출 이자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월 15만 원씩 해서 3년간 지급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었고요. 또 이제 그 보육이랄지 이제 교육 문제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 졸업 후에 미취업 우리 청년들을 학습 도우미로 이렇게 해서 지역 아동들을 도와주는 그 꿈사다리 공부방도 앞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우리 전라남도가 경제는 1등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정말 그 생명의 땅 으뜸 전남으로서 만들어가면은 더 많은 기능 기촌도 이루어지고 또 전남이 살기는 좋지 않느냐. 좋죠. 네, 그런 측면에서 모든 분들이 사실은 동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능 기촌도 더 많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2019년 도정의 화두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여당에도 협력을 요청했고요. 이게 남해안 철도와 같은 SOC의 확충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철도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과 추진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은 전국적으로 2,600만 명, 국내로 오는 해외 관광객은 1,300만 명. 그래서 무역 관광 수지 적자가 15조나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해외로만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주도는 사실상 포화 상태에 어느 정도 이른 것 같고, 그러면은 국내 관광과 외국인 관광을 이렇게 앞으로 정말 잠재력을 갖고 흡인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건 다 남해안이라고 다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십니다. 우리 호남 분들도 그렇지만은 서울에 있는 분들도 남해안 가더니 정말 좋더라, 세계적이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무한한 관광 자원을 해양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남해안을 신성장 관광 벨트로 해서 목포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여수, 순천, 광양 이쪽뿐만 아니라 부산까지 다 연결해서 남해안 어떤 신성장 관광 벨트로 묶어보자. 또 그걸 통해서 광역 경제권까지 나아가게 되면 한반도 H축 하는데 한반도 H축이 바로 설 수 있는 남해안에 굳건한 어떤 관광 경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앞으로 국가적인 비전을 만들고 실행 계획을 만들도록 강력히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얼마 전 각 방송국의 헤드라인 뉴스에 그 예비 타당성 면제 그 내용이 떴습니다. 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
이게 AB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이 사업 추진이 굉장히 이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신해양 관광 시대를 열자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찰나에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으로 전라남도 어떤 사업을 에타 사업으로 할 거냐, 에타 면제 사업으로 할 거냐 했는데 저는 그 우리 남해안의 해안 관광 도로가 그동안에 사실 여수하고 고흥하고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는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굉장히 예비 타당성 조사하면 절대 통과가 안 됩니다. 마침 에타 면제 신청을 정부에서 지역균형 차원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남해안 해안 관광 도로를 이번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수 쪽에 보면은 화태, 화정, 백야리 이쪽으로 해서 연도교, 연륙교 교량으로 4개소가 되고 키로수로 하면 11km 정도 되는데요. 5,200억 정도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는 더 될 것 같은데요.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또 저 서부권에는 앞에 하원간이라는 연도 인륙 사업이 해안 관광 도로죠. 그걸 통해서 이제 남해안의 기본적인 교통 접근성을 갖춰주면서 그러면서 이런 어떤 정말 킬러 콘텐츠라고 많이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갈먹을 만한 관광지를 잘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면은 여수하고 고흥 간에 적금 화양간 연도 인륙 사업이 완공이 되거든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해양 관광, 섬 관광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말 저로운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가 참 기대가 됩니다. 김 기자, 전남 관광 6천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전남 관광에서 한계도 있을 것 같고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몇 가지만 좀 짚어보고 싶은데 우리 지역민들께서도 뭐 언론 보도를 많이 통해 보셨겠지만 말씀하신 6천만 명,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여수 순천만 하더라도 거의 2천만 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도내에 있는 20여 개의 지자체들 중에 사실 이렇게 100만 명 이상,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을 흡수하고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관광객 편중 현상이 좀 심한 게 아니냐. 그래서 관광 산업도 지역 간 균형 발전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이 참 궁금해지고요. 우리 도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외 방문객이 굉장히 많이 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드 여파를 한번 겪어봤지만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요커들의 흡수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치우쳐 있다 보면은 나중에 또 사드 여파와 같은 그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들었을 때는 굉장히 또 관광산업 위기에 닥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해외 방문국의 다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이쪽 답변을 해야 돼서 좀 어려운데요. 중국 관광객들이 전에는 한 40% 정도 됐어요. 근데 사드 이후에 17%로 지금 통계를 보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런데 전남 외국인 방문객은 줄기는 줄었지만 32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줄기는 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주 중국 관광객이 안 오는 숫자만큼 완전히 다 줄어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을 제외한 다른 타국의 관광객이 늘어난 결과가 돼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관광객 수를 다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중국 관광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의 전세기가 지금 사드 여파 이후로 지금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세기가 들어온다 하면은 중국 관광객은 과거처럼 대폭 늘어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 관광객 늘어나고 여타 다른 국가의 관광객도 늘어나면은 좋은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이 우리 도내에도 보면은 좀 편중됐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동부권으로 관광객 여수, 순천 이쪽으로 많은 관광객이 오고 광양까지도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서남권 특히 이제 목포권이 사실은 많이 뒤처져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목포 역사문화 특구가 많은 국민의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목포권도 다행히 뜨고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그 이전부터도 젊은이들이 목포권에도 오기 시작했다. 여수에 왔던 젊은이들이
결국은 목포까지 오게 되는 그런 결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권이 지금 한 60% 정도, 5천만 관광객 중에서 한 2,900만 정도가 동부권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남해안 관광벨트를 통해서 우리가 남해안 전체적으로 여수에 왔던 관광객이 목포로 가고 목포에 왔던 관광객은 여수로 오고 이런 관광 벨트, 그래서 벨트라는 것을 제가 영어를 쓴 겁니다. 이런 벨트로 잘 이렇게 관광지들을 잘 연계시킨다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8월 8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제1회 섬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해안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가 제1회 섬의 날을 행사를 유치를 했고요. 행사 지역 선정에서부터 작은 그림, 큰 그림 다 꼼꼼하게 그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라남도가 이제 2,165개의 섬이 있고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섬의 날 하면은 전라남도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금년 8월 8일 섬의 날 행사를 전라남도에서 하겠다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후보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2월 달에는 이런 어디에서 할지 개최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좀 여유는 있습니다만 착실히 잘 준비를 해서 섬에 관한 섬이 우선은 거주하고 싶고 또 다른 관광객은 가보고 싶은 섬이고 이런 섬에 또 역사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비전 선포를 통해서 앞으로 섬 문화, 섬 개발, 섬 보존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립섬발전진흥원을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에 꼭 유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산업의 특색은 역시 농수산업입니다. 전남 농수산업의 미래, 지사께서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농림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에 고흥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내용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예, 우리 전라남도 농업은 지금 우리가 가장 농도로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 단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는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과 유통, 또 관광 수출까지 이런 분야까지도 농업이 융합적으로 접목돼서 함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울러서 중소농에 대한 소득 안정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금년부터 지금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농업인 또 어업인,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그 공익적인 기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기본소득 개념으로 연 100만 원 정도의 어떤 그 소득을 보존해주는 그런 그 전남형 기본소득 제도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결국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남 농업의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산만 갖고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길을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비즈니스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위주로 하고 축산도 이제는 정말 위생적인 친환경적 축산, 환경 친화적인 축산 단지를 만들고 그런 축산 단지를 통해서는 어떤 브랜드화를 통해서 전국적인 시장도 우리가 주도해 나가고 해외 시장 마케팅까지도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하고요. 또 요즘에는 아열대 농업이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향이랄지 또 심지어 뭐 커피 바나나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열대 작물을 우리가 전라남도가 가장 적지기 때문에 아열대 작물 연구 단지도 만들고 또 그런 아열대 시험 작물 연구소 이런 부분도 함께 만들면서 아열대 농업에 대해서도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먼저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전국적인 관심 대상인 스마트팜 그거 하나 또 해주시겠습니까? 고흥군에서 지금 스마트팜 공모를 이렇게 해서 우리 전라남도는 나주와 고흥군이 공모가 됐는데 고흥군이 추진 의지가 강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잘 돼 있어서 고흥군을 지금 전라남도 대표 선수로 중앙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농식품부에서 전국에서 2개소 스마트팜 을 선정할 건데요. 저희는 고흥군이 선정되도록 산하경 하치 합동으로 지금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걸로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수도권에 비해서 그나마 맑은 공기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심심찮게 그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전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 마이크로그램 정도 돼서 전국적으로 최저 수준이긴 하지만은 최근에는 굉장히 우리가 뭐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전라남도도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는 뭐 차량 이부제를 한다든지 살수차 확대를 통해서 물을 뿌리고 여러 가지 저감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만 갖고는 부족하다. 앞으로 그래서 이 노후 경유차는 조기 폐차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어린이 통학 차량 같은 경우는 LPG 차량으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보급도 그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다 지금 끝 마쳤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복지시설까지도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특히 이제 에코숲을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에코숲을 만들고 또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열섬 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북권 지역의 여수, 광양 지역의 미세숲 차단숲을 위해서 금년 예산 40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도시숲도 22개소 104억의 예산이 확보돼서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 간다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북권과 직접 연관되는 문제 짚고 가겠습니다. 전남도가 동북권에 제2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 제2청사 유치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우리 지역의 지자체 사이에서 좀 경쟁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네. 아마 방송 보시는 지역민들께서 귀가 쫑긋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청사 건립이라는 게 김영하 도지사께서 그 선거 당시 때부터 중요 공약사항 중 하나였고요. 당시 함께 출마했던 후보들 역시 이 이청사 건립에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 그 동부 지역 본부가 위치해 있는 순천시뿐만 아니라 광양, 여수 등 다른 지자체도 내심 좀 기대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이 통합청사라는 게 오게 되면 실질적인 권한도 함께 오게 되고 이에 따른 인원들도 함께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자체들 경쟁 사이에서 전남도의 참 조율이 참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전남 동부 지역에서 예전에 공립예술고 또 도립미술관 이런 부분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도지사께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동북권 통합청사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청사를 동북권에 건립하겠다 제가 이렇게 우리 동북권 도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북권 통합청사가 꼭 필요한 게 사실 문화적 공간도 지금 현재 청사에는 없고요. 또 민원실도 협소해가지고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동북권의 제2청사가 시급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은 이제 제2부지사를 한 사람 더 이렇게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동북권 통합청사를 이렇게 마련을 하고 제2부지사까지 이렇게 동북권에 배치를 한다 하면은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동북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요를 충분히 이렇게 감당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 단계에 있는데 벌써 조금 시간에 유치 경쟁하는 그런 열기가 조금 느껴져서 저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는 도에서 잘 조율해 나가겠지만은 쉽지 않은 상황일 것도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또 많은 의견이 수렴되는 그런 공정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동북권의 적정한 위치에 들어서게 되면은 통합청사 기능도 하면서 문화 공간까지도 겸할 수 있는 그런 청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TF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TF 이름이 동부통합청사 신축 추진단이죠? 동북권 통합청사 건립 TF. 건립 TF. 비슷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전남 동북권 주민의 철도 이용에 불편이 좀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SRT, KTX를 좀 증편해달라는 요구가 좀 높은데 어떻습니까?
예, 호남선 고속철도만 하더라도 50편, 경부선은 한 101회 정도 되니까, 그리고 전라선은 15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격차가 크게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SRT는 아예 없고, 그래서 우리 동부권 주민들이,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건의는 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이 평택 오송 구간이 워낙 이 고속철도가 많이 이 통과하는 구간이 돼서 병목 현상이 돼서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평택 오송 구간을 복선 구간을 복복선, 이복선 구간으로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그 부분 해소하겠다는 거죠. 그 부분이 해소되면은 SRT 문제는 저절로 해소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부권에서 SRT 문제도 중요합니다만은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수에서 익산까지 고속철도가 다음 국가철도계획에 꼭 반영이 돼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 중에 하나가 여순 사건 특별법, 정확히 말하면 여순 사건 진실규명,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제정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 아픔, 이 과제를 풀기 위한 아마 첫 번째 단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7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실규명도 아직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사께서는 여러 차례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힘을 실어 주셨는데요. 향후 과정에 있어서도 전남도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작년 70주년 합동 일용식의 추모제 행사 때 제가 여수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처음으로 도지사로는 처음으로 참석을 했고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여수 순천 11구 사건에 대한 특별법은 5개 법안이 5번의 국회의원이 제출돼 있어요. 주승용 국회의원, 또 정인아 국회의원, 이영주 국회의원, 우리 지역에, 그다음에 윤소아 국회의원, 민주당에서도 김성환 국회의원이 또 당론 발의로 이렇게 특별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도 이해찬 당대표를 만나서 꼭 이 부분은 통과시켜야 된다. 또 홍영표 원내대표에게도 건의를 했는데요. 지난 1월 20일 날 당대표 주재 시도지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반적인 경제사항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말미에 우리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을 꼭 올해는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배정을 국방위원회가 적절하지 않다. 차라리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해서 심사하는 게 적절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함께 또 우리 시민단체도 정말 여수 순천 시민단체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남도의 청렴도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작년 말 국가권익위원 평가에서도 전남도는 최하위권을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대담 진행자를 떠나서 전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참 민망하게 그지없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청렴도 평가가 이제 이렇게 낮게 나온 데 대해서는 대단히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나온 평가는 17년부터 시작해서 18년 6월까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평가인데요. 이제 금년에 나온 평가는 제가 취임 이후에 나온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지금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가 결과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대체로 다 점수가 좋았는데 어느 한 분야가 점수가 나빠서 그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쳐서 4등급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도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취약점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취약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평가 결과가 우리 도민들에게 실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평가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청렴도 또 우리 도민들이 내가 대접받고 있다 그런 느낌이 받도록 우리가 도민 제일주의 행정을 하면서 청년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기자, 네. 도지사께 직접 질문할 내용 있으시죠? 네. 예. 뭐 서두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한전공대 부지 유치로 나주가 또 확정이 됐습니다. 뭐 전남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향후 지역의 중추 대학으로서의 역할, 많은 도민들께서 또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가 되고 나고 보니까 활용 방안이나 도의 지원 방안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한전공대가 들어오게 되면은 연 운영비만 하더라도 이제 수백억 되고 또 기반 조성까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남도는 이와 관련해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한전공대가 이제 광주 전남 상생의 뜻을 잘 살리고 있는 나주 혁신 도시, 빛가람 혁신 도시에 이렇게 위치하게 돼서 대단히 우리 도민들께서도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지금 현재 연구 중심 대학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광주에는 지스트가 있고 또 전남대학도 있습니다만 우리 연구 중심 대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내에 한전공대가 잘 이렇게 육성이 돼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이렇게 우뚝 서면서 또 우리 국립순천대학이랄지 또 목포대학 또 동신대학 이런 도내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연구 사업도 함께 이렇게 하면서 대학들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한전공대가 나주혁신도시에 유치하게 된 것은 광주 전남 상생 차원에서도 대단히 잘 이루어진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는 광주와 상생을 더 강화하면서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요. 또 한전공대가 여러 가지 운영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전이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도하 나주시에서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겠다 하는 것을 이번에 평가 과정에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기여를 일정 부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한전공대가 세계적인 공대가 돼서 우리 대학과 함께 연계해서 발전한다면은 그 부분은 절대 없어지는 투자가 아니고 정말 귀중한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가 그만큼 기여한 만큼 한전과 한전공대를 통해서 지역 발전에 또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선순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전공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되는데 행재정적 지원도 저희들이 필요하다 보면 모든 노력을 함께 다 하고 정부도 이런 면에서 함께 해주도록 촉구를 할 생각입니다. 사실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전라남도의 친환경 농업, 스마트팜, 다양한 농업에 대한 비전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체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쌀값 안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정부가 제시하고 있고 또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쌀 목표 가격의 이견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의 중재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 하면 또 친환경 농도란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께서 이 쌀값 안정만큼은 우리 영농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먼저 우리 김 기자님께서 아주 따뜻한 우리 농업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취임 직전에 쌀값이 12만 원대에 있어서 정말 농정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 쌀값을 회복하겠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획재정부하고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정부가 매입하는 양을 쌀 초과 생산보다 17만 톤을 더 늘려서 이렇게 초과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7, 8월 달 단경기가 되면은 쌀이 부족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정도까지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했기 때문에 이제 15만 원대부터 바로 쌀값이 형성이 돼서 15만 원 이후에 지속적으로 쌀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19만 원대까지 올랐는데 역대 이렇게 10월 초 그 신곡이 출하돼서 쌀값이 나온 뒤에 항상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거꾸로 문재인 정부 와서 쌀값이 계속 올라서 19만 원까지 올라간 것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다행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농민들은 요즘에 좀 이런 면에서 정말 쌀값이 올라서 여러 가지 농정의 주름살이 좀 펴진 것 같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쌀 목표 가격 문제인데요. 24만 원이 가야 된다는 게 대체적으로
농민들과 농민단체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은 작년 11월에 19만 6천 원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24만 원까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농민들 뜻대로.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양당 간에 결정될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전에 대통령께서 한번 21만 원을 2012년 대선 때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의는 최소한 돼야 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그 지사님을 포함해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영호남 상생발전 협력을 위한 모임입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올해를 전남 새천년의 원년이라고 설정하셨는데 뭔가 지역의 범위를 넘어선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듯합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호남 상생협력회의는 22년째 된 회의인데요. 예. 이번에도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함께 모여서 특히 이제 요즘에 수도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우리 지방이 함께 대응하자. 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분권에 또 기능 이양 문제가 있고요. 지방 재정 분권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재정 분권을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돼서는 절대 안 된다. 지역균형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재정 분권이 이룩돼야 된다 하는 건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호남 차원에서는 문화와 관광 교류도 더욱 활성화하고 인적 문화 교류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 또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광역 철도망이랄지 광역 고속도로, 광역 도로, 또 저희들은 남해안 해안 관광 벨트 사업을 부산 경남과 함께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요. 이제는 영혼함도 서로 상생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동안 일부 반목도 있었고 국민들 간에 사실은 또 어려움도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함도 정말 어떻게 보면 수도권하고 대립되는 개념에서 보면 함께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함께 상생해서 잘 해보자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었고 저도 특히 이제 관광 측면에서는 영원함 간에 활발하게 서로 교류하고 그런 관광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상생을 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신년사에서 도민 행복 전남 성공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한 지사님의 다짐 그리고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 듣고 오늘 대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해년 새해 우리 도민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원활히 잘 되고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은 건국 100주년이고 또 전라도 정도 천년에 새천년 원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대단히 뜻깊은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사실 산업화 시대는 좀 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 4차 산업 시대, 문화예술, 관광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가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큰 비전을 갖고 열심히 하면은 전라남도 미래는 새롭게 정말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말 그대로 으뜸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도민을 제일로 모시는 도민 제일주의 행정을 펴면서 우리 전라남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수 MBC 신년 특집 새해 설계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났습니다. 전남의 새로운 천년, 도민 제일주의, 전남 행복시대를 함께 꿈꾸며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